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20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와 지략이 뒤얽혔던 혼란의 시대, 바로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는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성어 오월동주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보면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탔다는 뜻인데요. 아니,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원수지관이 대체 어떻게 한 배에 올라타는 운명을 맞게 된 걸까요? 모든 것은 복수와 야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오나라와 월나라, 정말 전설적인 라이벌 관계죠. 그 뿌리가 아주 깊은데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손자병법을 쓴 그 희대의 전략가 손무가 오나라를 떠나게 돼요. 그러자 당연히 권력의 공백이 생겼겠죠. 바로 그 작은 빈틈에서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손무가 사라졌다는 소식, 이게 곧바로 이웃 나라인 월나라 왕 윤상의 귀에 들어갑니다. 윤상은 딱 생각했죠. 아,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더니 지금이다. 오나라를 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는 곧바로 침공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월나라 왕 윤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구천이 왕위에 오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나라 조정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힙니다. 노련한 신하 오자선은 상을 당한 나라를 치는 건 도리가 아니다 라며 말렸지만 야심가였던 백비는 아닙니다. 왕이 바뀐 이 혼란이야말로 기회입니다 하면서 오왕 합녀를 계속 부추겼어요. 결국 오왕 합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오자서의 지혜로운 충고 대신에 백비의 달콤한 유혹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는 월나라로 군대를 진격시켰고 바로 이것이 훗날 역사의 피로 기록될 끔찍한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월왕 구천, 이 사람도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의 곁엔 법녀라는 아주 명석한 책사가 있었거든요. 구천은 법녀의 조언에 따라서 군대 대 군대로 맞붙는 그런 전공법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아주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오나라 대군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법녀가 내린 군령은 정말 황당무계했습니다. 첫째, 병사들한테 돼지, 닭, 개, 닥치는 대로 동물을 잡아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둘째,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사형수 500명을 전쟁터 한가운데로 데려옵니다. 아니, 전쟁터에 동물은 왜 끌고 오고 사형수는 또 뭡니까?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 의도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드러났습니다. 월날라 군사들이 갑자기 그 동물들을 오나라 진영 쪽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잘 훈련된 오나라 정예병들이 싸움은 까맣게 있고 눈앞에 있는 닭 잡고 돼지 잡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순식간에 대열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죠. 이게 바로 적의 규율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심리전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오나라 군대가 동물들 때문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이번엔 그 사형수들이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싸우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합지졸처럼 보이던 이들의 역할은 딱 하나, 시간 끌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동안 책사 법녀는 어둠 속에서 오나라의 숨통을 끊어버릴 아주 치명적인 함정을 완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한밤중 방심하고 있던 오나라 군영으로 월나라의 기습이 시작됩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오나라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이 전투에서 오왕 합녀는 태자를 잃고 자신도 결국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아들 부차의 손을 붙잡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수를 명하고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며 왕위에 오른 부차. 이제 그의 시대는 오직 단 하나의 감정,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그 강렬한 복수심 하나로 정의됩니다. 부차의 이 복수를 향한 맹세는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와신상담입니다. 그는 매일 밤 일부러 거친 장작 위에서 잠을 자면서 아버지의 고통을 잊지 않으려 했고 아침마다 쓴쓸개를 맛보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또 갈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부차는 아버지 합녀와는 달랐어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자서의 지도 아래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힘을 길렀습니다. 먼저 나라를 안정시키고 손자병법의 장수를 파고들면서 병사들을 최정의 군대로 키워냈죠.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는 승리를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 흘렀습니다. 오나라는 예전의 그 오나라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복수만을 위해 단련된 15만 대군이 월나라를 향해 진격했고 이제 두 나라의 운명을 건 부초산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월안구천이 오만에 빠지고 맙니다. 책사 범려가 오나라의 보급선이 기니 우리는 지키면서 적을 지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지만 과거의 승리에 취해 있던 구천은 듣질 않아요. 그 아비도 이겼는데 아들이라고 별 수 있겠어? 하면서 정면 대결을 고집하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던가요?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얕보는 자가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자, 드디어 전장입니다. 여기서 오자선은 손자병법의 핵심 원칙, 바로 모든 전쟁은 속임수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일부러 자기가 중병에 걸린 척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첩자들을 통해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오나라 진영에 군량미가 산처럼 쌓여 있다더라는 미끼를 던진 거죠. 그리고 월안구천은 아니나 다를까 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적의 사령관은 아파서 나오지도 못하고 군량은 얼마 없다니 지금이 총공격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진 함정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 쌀가마들, 사실은 그 안이 전부 모래로 채워진 위장이었던 겁니다. 월나라 군대가 함정 깊숙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아픈 척 연기하던 오자서가 벌떡 일어섭니다. 함정이 발동된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오직 복수심 하나로 단련단 15만 오나라 정예군이 사방에서 나타나 월나라 군대를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격파해버립니다. 월나라 군대는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오만함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승자였던 월안구천은 이제는 필사적으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비참한 패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군대는 전멸했고 충신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그 위풍당당하던 구천은 이제 부차의 군대에 쫓기는 한낱 비참한 도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구천은 겨우 회계산이라는 곳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그것도 잠시 숨 돌릴 틈을 준 것뿐이었어요. 부차의 군대가 그 산을 철통같이 포위해서 모든 탈출로를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이죠. 한때 그 기발한 전술로 상대를 혼돈에 빠뜨렸던 왕이 이제는 스스로가 만든 오만의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